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암과 갑상선 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도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은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유경민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 교수님과 제가 단국대병원에서 폐암 진료를 시작한 것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2007년부터 우리 함께 했으니까 횟수로 치면 벌써 15년째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저와 유 교수님이 정말 많은 폐암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새로운 암센터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것을 기념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폐암 환자들에게 또는 폐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폐암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교수님과 제가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폐암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위암 다음으로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 발생의 한 11.7%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만 무려 28,628명의 새로운 폐암 환자가 진단되었습니다. 와, 28,600명이나 진단되었으면 정말 많은 수가 폐암 환자로 진단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자가 진단이 되는 건가요? 폐암이 발생되어지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그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암 발생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에서 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에서 64세까지 환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465명인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무려 1,563명의 환자가 발생됩니다. 전체적으로 65세 미만의 암 발생률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죠. 즉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84세까지 산다면 남자의 경우 5명에서 2명, 여자의 경우에는 3명에 1명이 암에 걸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이 이제 폐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사실 폐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흡연은 가장 유명한 폐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배에는 약 7천 종의 유해 물질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중에 60여 종이 발암 물질로서 알려져 있고 폐암은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깊어 피우는 양이 많고 장기간 피우고 조기에 피우고 이럴수록 폐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갑 30년간 흡연하게 되어지는 환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20배까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간접 흡연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접 흡연의 경우 담배가 타게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안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있고 이 발암 물질을 들이마시게 되면 흡연자와 똑같이 발암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또 실내 유해 물질, 그리고 오래된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자연 방사능인 라돈 같은 방사능 물질 같은 것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 환자의 유전적 요인도 관여합니다. 부모가 암이라면은 자식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유전적으로 암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천적인 유전적 취약성 외에도 살아가는 데 과정에서 노출되어지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후천적으로 유전적 취약성을 증강시키게 되면서 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폐암의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환경적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그 고빈도 폐암의 종류가 이미 바뀌었고 고령의 남자 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에서의 폐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경민 교수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저희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정말 여자 폐암 환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비흡연자 여성에서도 폐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역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주방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입니다. 즉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 특히 어류나 육류 같은 단백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탄화수소나 또는 식용유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서 발생되어지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과 결합함으로써 발암 물질로서의 어떤 그름 또는 분진이 돼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의 폐에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성에서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엌에서 환기 상태가 나쁠 경우에 폐암 발생이 49% 정도 증가된다는 홍콩에서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아울러 요즘에 우리가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대기 오염 아닙니까? 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들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상, 또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상 증가하면 폐암 발생률이 각각 18% 또는 22% 증가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비흡연자 폐암을 증가시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잘 시키고 주방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을 하는군요.